안녕하십니까. 초롱방송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초롱방송을 진행을 맡고 있는 초롱이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저희 건샵 취재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생방송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건샵에서 직접 취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화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주셨던 가스 블로우백 라이프 두 종류를 오늘도 뭐 심층 있는 리뷰가 아니라 약간 좀 건성건성 수박 겉핥기식으로 부담 없는 간단한 리뷰로 좀 꾸며드리려고 이렇게 건샵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형 가스 블로우백 라이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뭐 현재 시중에서 그래서 기존의 5.56mm라든지 아니면은 AK 시리즈라든지 M4 시리즈 양대 산맥으로 나눠져 있고 서브머신건이라든지 그런 기타 PDW류의 이렇게 프로토 서브머신건들, 프로토 GBBR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가장 크게 나온 GBBR 하면은 이제는 두 종류가 있죠. 물론 이제 WE에서 나온 SVD, 드라곤오프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논외로 치고요. 이건 스나이퍼 라이플이기 때문에. 그래도 프로토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좀 박력 있는 커다란 GBBR 하면은 원래는 독보적으로는 사실 M14, WE에서 나온 M14가 있었습니다. M14 나온 지는 뭐 한 5년 정도 됐죠. 벌써 횟수로 5년 정도 됐는데 M14가 있었고 거의 그 대형 GBBR의 그 독자적인 어떤 제왕자리를 사실 군림하고 있었죠. 그 사이즈라든지 박력 있는 블로우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인 액션을 봤을 때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2014년 연말에 VFC에서 충격적으로 다시 그 해클런 코크 HNK 417을 또 출시를 했죠. 그렇게 해서 어떤 양대 산맥의 구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둘 다 그래서 그 7.62mm 버전 라이플을 쓰는 프로토로 쓸 수 있는 GBBR이 출시가 된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탄창 용량이 기존의 AK라든지 뭐 저기에 비해서는 좀 넉넉하고 아주 박력 있는 넉넉한 기화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두 기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렐도 뭐 기존의 M4랑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M14 같은 경우는 또 롱타입 같은 경우, 감옥식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집단성이라든지 사거리 자체는 굉장히 좀 우수한 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GBBR 매니아분들이 가장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할 만한 거는 역시 그 몸을 울리는 반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M14야 뭐 익히 다들 아시고 그 커다란 볼트 자체가 크게 장전선삼비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말 재미난 블로우백을 보여줬는데 HK417 같은 경우는 어떤지 한번 보시고요. 비교도 해보시고 간단하게 또 이제 시험 사격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같이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게 VFC에서 나온 417입니다. HK417이 외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어요. 길지 않게 11인치 레일을 채택을 해가지고 했고요. 스톡도 아주 그냥 심플하게 기존의 416에서 크게 차이 없이 이렇게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좀 디테일한 표면은 제가 직접 카메라를 제 손에 들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17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더 무겁네요. 훨씬 무거운 M14가 있습니다. M14 EBR 모드 제로가 있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말 그대로 전투적으로 생겨가지고요. 굉장히 박력 있어 보입니다. 물론 기존에 저희 방송에 나오는 모든 에어건들은 당연히 합법적으로 칼라 파트와 함께 파워브레이크가 다 걸려 있음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루를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외관이라든지 내부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카메라를 제가 직접 받아들고 디테일한 사진들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기종을 좀 자세하게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WE에서 나온 M14 EBR 버전 E모드 1입니다.
그리고 위에가 VFC에서 최근에 출시했던 HNK 417D형 라이플입니다. 둘 다 7.62mm 나토탄을 사용하고 있는 총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창들이 기존의 M16이나 M4용 5.56mm 탄창에 비하면 훨씬 더 박력 있고 크고 길어요. 그래가지고 표면 지금 이제 외관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M14를 먼저 보면은 M14 같은 경우는 좀 불행하게도 이 WE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저기를 못해서 그냥 무각인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거는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무각인으로 원래 스프링필드 아모리 조명창에서 만든 그 각인이 좀 찍혀야지 좀 맛이 나는데 좀 무각인으로 돼 있고 원산지 표시 때문에 이제 이렇게 메이드 인 타이완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요 약간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포스를 봤을 때는 상당히 듬직해 보이고요. 배 레일들, EBR 특징 이런 택티컬 레일들이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EBR 모드 보면은 그립에 이렇게 또 배터리들 각종 택티컬 라이트에 사용될 수 있는 배터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립 공간이 있습니다. 고무로 돼 있어서요. 재질이 고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 편하십니다. 자, 그리고 EBR 같은 경우는 M14 EBR 같은 경우는 이 바디 자체는 이게 알루미늄 CNC 가공으로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샤프하고요. 샤프한 맛이 나고요. 리얼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좀 묵직하고요. 반대편, M14 반대편, 상부를 먼저 보실까요? 상부 보시면은, 예, 굉장히 M14의 특징이죠. 거의 굉장히 박력 있는 이 장전 손잡이와 함께 놀이새가 보입니다. 굉장히 박력 있어 보이죠? 예. 이 놀이새와 이 장전 손잡이가 블로우백 되는 거 보시면은 굉장히 장관을 이룹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니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지금 반대편 외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M14 같은 경우는 지금 EBR 모드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는 각인이 없는 무각인 버전으로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스톡 같은 경우는 M4와 혼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쁜 다른 M4용 크레인 스톡이라든지 맥풀 스톡을 바꿔서 사용하시는 게 상당히 더 좀 예쁘지 않을까. 이 총에 비하면 스톡은 좀 약간 좀 없어 보여가지고요. 탄창 같은 경우는 좀 아이언으로 이렇게 철판 프레스 해가지고 내부에 이제 아이언으로 이렇게 통짜 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스도 좀 많이 들어가고 넉넉한 용량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14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게 처음 나온 게 얘가 2010년도였나요? 그때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나서 감옥식이 처음에 출시가 됐었죠. 그래서 그 감옥식 갖고 계신 분도 꽤 계시는데 그런 감옥식 가지고 계신 분들 원래 EBR 모드를 세팅하실 때는 시중에 이렇게 EBR 모드 스톡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샵에서 직접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감옥식 갖고 계신 분들은 따로 이 EBR 모드를 따로 한자로 구입하시는 게 아니라 감옥식에서 그대로 본체만 빼가지고 바디 우드 스톡에서 빼셔가지고 플라스틱 스틱이긴 하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냥 그대로 이식하시기만 하면 되는 그 EBR 키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드 제로로 이렇게 상당히 예쁘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반짝반짝거리죠. 원래는 얘가 마감 자체는 좀 보시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원래는 얘가 이런 식으로 밀핀 자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좀 거칠어요. 얘가 좀 여기 보시면은 원래 좀 거칠거칠하고 그렇게 나온 거를 국내 수입처에서 이거를 이제 반짝반짝하게 좀 전문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파우를 친다 그러죠. 그래서 광택을 내고 싹 그 연마를 시킨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레일처럼 좀 이렇게 좀 거친 표면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거울처럼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중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 아직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M14 감옥식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 녀석도 하나의 방법이
제대로 된 EBR 세팅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M14 없으신 분들, EBR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그냥 완제품 M14 EBR 모드 1을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실 수 있겠죠. 예, 앞에 그 택티컬 마운트 그대로 기본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뭐 다른 별다른 저기 없이 마운트 없이 그냥 바로 광학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장신구들을 세팅을 하실 수 있고요. 사이드 레일도 있고 해서 뭐 라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장신구들을 또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다시 VFC에서 나온 417입니다. 417 같은 경우는 오마렉스 뭐 아시다시피 실총 라이센스를 득했기 때문에 오마렉스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같이 저기 해서 오마렉스 버전이라고 그러죠. 박스에도 오마렉스 저기가 새겨져 있는데 실총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해킬앤 코크 라이센스를 득했다라는 마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이 잘 돼 있고요. 시원시원하게. 유일하게 이게 6mm 삐빗한 에어건임을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이렇게 안전장치에 아주 작게 이 사람들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 작게 티 안 나게 이렇게 명시를 좀 해놨고요. 그리고 스톡 같은 경우도 기존의 M14와는 완충기가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한둘레 더 커졌어요. 직경은 재보진 않았는데 기존의 M14 사용하는 M4 사용하는 스톡 굵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확연하게 스톡의 굵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얘가 그래서 한 치수 더 굵은 게 눈에 확연하게 보여요. 지금 영상으로는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그래서 혼용은 될 수가 없습니다. 417 같은 경우는 417 전용 그 스톡을 구하셔서 따로 구하신다든지. 근데 이 417 전용 스톡 자체도 예뻐요. 굉장히 예쁜 크레인 스톡 타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안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인체공학적으로 그립이 잘 지금 세팅이 돼 있고요. 지금 그립 커버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요거를 돌리시면은 바로 빠집니다. 빠지면은 또 택티컬 라이트 배터리를 여분으로 보관을 하실 수 있고요. 사이트도 그 해킬앤 코크 416에 쓰이는 사이트랑 큰 차이 없이 그대로 차용을 해서 쓰고 있고요. 자, 417 반대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도 딱 있네요. 앞에 실총과 같은 각인이 있네요. 매뉴얼 사용하기 전에 매뉴얼 꼭 읽어라. 주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킬앤 코크 특유의 마크와 417T 실총과 동일한 마킹이 딱 돼 있죠. 실총 총목 번호도 나오고요. 이게 조종관. 가운데가 반자동, 뒤에가 오른쪽이 자동, 앞이 이제 안전장치가 걸어놓고요. 그리고 방아쇠랑 또 이제 그립, 사이드 레일들 보이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417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CNC 가공이 된 건 아니고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라스틱 바디는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제 메탈 바디이긴 한데 요거는 그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찍어낸 바디다. 그래서 아무래도 샤프한 맛은 이 M14 바디 CNC 가공된 알루미늄 CNC 가공된 바디보다는 조금 덜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상당히 마킹이 제대로 각인이라든지 마킹이 제대로 돼 있어가지고 얘도 딱 보면은 굉장히 예쁘고 눈에 확 띌 정도로 예뻐요. 예, 비교를 이렇게 두 자로 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포지션으로 다시 또 공평하게 놔야겠죠. 그래서 제가 같은 포지션으로 놓고 탄창도 같이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렇게 두 자루가 M14가 좀 길어요. 스펙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한 15cm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417 같은 경우도 롱 16인치인가요? 22인치인가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롱 타입
그 스톡이랑 그 아웃바렐도 따로 시중에서 판매가 돼요. 그래서 스나이퍼 버전, 택티컬 스나이퍼 버전으로 사용하시는 꾸미실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눈에 또 비교가 되네요. 예, 저희 큰딸 지원이가 살짝 우정 추정을 해주네요. 자, 그래서 두 자루 다 그래도 완성도 높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한 기본 분해 한번 그러면은 영상으로 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자루의 라이플을 간단한 기본 분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탄창을 빼시고 M14를 먼저 시작하면 탄창을 먼저 빼시고 M14는 간단합니다. 근데 한 가지 감옥식과 다르게 감옥식은 이 볼트 해제가 상당히 간편했어요. 그냥 우드 스톡 플라스틱 스톡에서 빼가지고 그냥 바로 드러낼 수가 있는데 EBR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저기를 다 분해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기본 분해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M14 특유의 게런드와 마찬가지로 특유의 분해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 방아쇠 울을 뒤로 당겨가지고 뒤로 당겨가지고 밑으로 내리면은 그대로 트리거 박스가 그대로 나옵니다. 좀 과격하게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게 그냥 기본 통상분해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고, 볼트라든지, 볼트 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안에 이 상태에서 실리콘 오일을 뿌려주신다든지 직접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기를 분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앞에 프론트를 다 분해해가지고 나사구멍이 있는 것들 다 분해해가지고 빼시고 볼트를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그냥 이런 트리거 박스만 통상 분해, 기본 정비 분해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 많이 쓰셔가지고 트리거 박스를 이 트리거나 시어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 정도만 분해하시면 충분하거든요. 햄머랑. 근데 이게 지금 전작의 M14랑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차이가 없는 걸로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약간 차이가 나가지고 전작 같은 경우는 그 M14 그 트리거 박스의 잠깐만 어디였죠? 전작 같은 경우는 M14 트리거 박스에 이 결합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라운딩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충격에 많이 쏟아 보면 이게 충격에 얘가 이렇게 트리거에서 햄머랑 같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개량을 해서 여기를 이제 각을 져서 직선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EBR 키트 같은 경우는 그런 사고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개선을 좀 시킨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아무래도 부품 재질이 특성상 아무래도 많이 쏘게 되면은 좀 닳거나 좀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좀 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트리거라든지 시어, 햄머 같은 경우는 스틸 파트로 많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게임에 안 쓰시고 굳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고가 아닌 신품을 구입하셨다면, 게임 뛰시지 않는다면 굳이 집에서만 그냥 좀 몇 발 쏘고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안 바꿔주셔도 된다. WE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개량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워낙 전작의 M14에서는 트리거 박스가 이렇게 해제가 되는 거를 많이 이제 사고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라운딩이 아니라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얘가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명심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안 바꾸시고 집에서 놓으실 때 사용 열심히 하시다가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꾸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우려심 때문에 그걸 바꾸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가격도 많이 비싼 편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냥 통상 기본 정비 분해 이별 모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스톱을 시켜주면 되고요. 다시 그래서 다시 제가 간단해요. 이렇게 톡 껴가지고 방아쇠 얼마는 다시 껴주시면은 끝난 겁니다.
이게 보통 M14 EBR 모드의 통상적인 기본 분해 결합을 제가 간단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VFC의 HNK 417D형입니다. 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얘는 더 쉬워요. M4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조금 사이즈만 커졌다 뿐입니다. 그래서 탄창을 먼저 빼시고, 그 다음에 분해핀이 여기 있네요. 분해핀 M4와 마찬가지로 분해핀을 살짝 손으로 꾹 눌러주셔가지고 빡빡한 편이긴 한데 해가지고 핀을 빼주시면은 상부가 테크다운해서 빠집니다. 예, 빠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정품 홀로그램이 붙어 있네요. 아마 수입처에서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정품 홀로그램 보이고 동일하게 M4와 동일하게 안전 손잡이 빼시면서 동일하게 이렇게 볼트 해제하시고 잠전 손잡이 빼주시면은 기본적인 통상 분해는 이게 끝입니다. 얘도 뭐 트리거라든지 뭐 시어 세트는 당장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얘도 VFC 417 같은 경우는 전작의 416이 워낙 좀 악평을 들었죠. 내구성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많이 깨진다, 뭐 이런 악평을 들었기 때문에 이 시어라든지 트리거 부분을 햄머나 트리거 시어 부분을 좀 강화시켜서 일부 스틸로 좀 많이 강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메이커에서. 그래서 뭐 좀 전작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강화시키고 크게 문제 없도록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그냥 사용하시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하시면 되고요. 볼트를 살펴보시면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볼트 같은 경우도 일부 부딪히는 부분들은 스틸로 강화가 됐다고 합니다, 메이커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들은 이제 스틸로 보강을 시켰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거는 좀 사용하는 흔적은 있는데 아무튼 이런데 어느 정도 볼트 스톱 걸리는 이런데 좀 강화시켰다고 하고요. 지금 뭐 영롱하게 황동으로 된 파워브레이크도 보이시네요. 이렇게 파워브레이크는 이렇게 저희가 항상 초롱방송에서 보여드리는 정도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파워브레이크를 세팅한, 그리고 칼라파트를 세팅한 장비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워브레이크가 있고요. 이걸 띄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볼트는 상당히 묵직하고요. 기존의 M4보다는 상당히 묵직하고 신뢰도도 높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HK417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플하게 M4랑 동일하기 때문에 조립도 뭐 동일합니다. 장전 손잡이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볼트를 넣어서 볼트를 같이 끼워 주셔가지고 예, 딱 해서 그대로 다시 조립만 해주시면, 조립할 때 권총 스프링 해서 핀 눌러서 예,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M4랑 똑같아요.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한 기본 정비 분해를 보여드렸고요.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이제 각각 시험 격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로 두 자루의 시험 발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자는 WE의 M14 EBR 모드 1입니다. 그래서 스톡을 자기 신체에 맞춰서 세팅을 좀 하시고요. 다만 좀 알려드려야 될 게 EBR M14 같은 경우는 따로 M14 같은 경우는 따로 어떤 탄창에 어떤 공격발을 위한 어떤 볼트 스탑 안 걸리게 하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트 스탑을, 노리쇠 멈치를 제가 잡고 쏴야 되니까 사격 자세가 이렇게 될 거예요. 탄창을 잡고 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미리 양해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격발을 먼저 반자동 단발로 격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전을 하고요.
하겠습니다. 오, 예. 지금 보이십니까? 제가 좀 다시 한번 리얼하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노리새, 대형 노리새와 장전 손잡이가 발사될 때마다 이렇게 시각적인 아주 효과가 톡톡히 일어나고요. 이 좀 무거운 묵직한 볼트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전체적인 반동도 굉장히 어깨를 탁탁 치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다시 한번 자동으로 놓고 그러면은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종간이죠. 자동 반자동. 정말 훌륭합니다. 역시 이 장전 손잡이가 왔다 갔다 하는 맛이 보이니까 정말 그 반동이 정말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 정말 벅차오르는 감동이네요. 굉장히 굉장히 박력이 있고요. 탄창도 뭐 아직 쌩쌩한 것 같고요. 굉장히 아쉬운 게 삐비탄을 안 넣고 써보니까 정말 아쉬운데 삐비탄 넣고 쏘면 정말 또 다른 맛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반동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어깨 어차피 얘는 MC4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뒤로 오는 완충 스프링이 없기 때문에 완충기가 없기 때문에 어깨를 직접 타격하는 게 아니라 이 총 전체가 반동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동이 좀 분산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볼트가 이 대형 볼트가 손잡이와 더불어 볼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직접적으로 눈앞에서 보여지니까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반동이 같이 동시에 느껴지니까 굉장히 그런 반동 체험되는 게 굉장히 극대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어떤 반동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타자는 VFC 해클란코크 417입니다. 이 같은 경우도 크레인 스톡을 자기 체격에 맞춰서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탄창이 공격발을 위한 스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KSC라든지 뭐 일부 제품들은 그렇게 저기가 돼 있죠. 메이커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탄창 자체가 공격발 가능하게끔 이렇게 스위치가 돼 있어. 그리고 지금 따로 얘는 볼트 스톱을 안 걸고 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전 손잡이. 예. 이게 일반 416이나 아니면 M4랑 다르게 이게 되게 길어요, 좀. 볼트 길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기는 게 굉장히 완충 스프링 자체도 되게 길이가 길어졌다는 게 이게 총 전체적으로 느낌이 옵니다. 자, 이제 발사를 일단 첫 발은 제가 세미로 반자동으로 놓고 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충격에 탄창이 풀려가지고 볼트 스탑이 딱 걸려버렸네. 두 번째 탄부터. 근데 이거는 어깨를 확실하게 쳐주었는데요. 다시 충격이 크다 보니까 탄창에 볼트 스탑 해제하는 게 그 스위치가 저기가 돼버렸어요. 풀려져 버렸어요. 다시 쏘겠습니다. 와, 이거는 어깨가 진짜 뻑적지근할 정도인데요. 어깨가 아플 정도로 타격을 주네요. 굉장히. 자, 그러면은 프로토로 한번 놓고 감동을 한번 느껴볼까요? 여러분? 와, 지금 어깨가 좀 아플 정도예요. 정말 대단한데요? 어깨가 아플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 반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깨가 지금 뻑적지근할 정도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시각적인 거는 아무래도 MC4보다 못하겠죠. 눈앞에서 뭐 손잡이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스카라든지 이런 것보다 AK라든지 이런 것보단 좀 못하겠지만 대신에 얘는 볼트가 직접적으로 뒤에 완충 스프링을 직접적으로 밀어주면서 어깨에 다이렉트로 이 반동을 주기 때문에 좀 약간 저기 하면은 지금 어깨가 진짜 좀 아플 정도의 반동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깨 타격감은 정말 최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험 사격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느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마다 다 틀린 거라 여러분들 뭐 선택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다들 틀리겠죠. 그래서 뭐 이런 아기자기하고 저 M4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417도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 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고전적인 클래식 라이플도 좋아하시고 뭔가 좀 더 택티컬한 분위기의 전문성을 원하신다면은 M14 EBR 모드 1 완제품도 상당히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각인이 좀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국내에서도 전문적으로 각인 파주는 업체들이 요즘에 많이 전문적인 각인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각종 커뮤니티나 카페, 동호회에서 정보 교환을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데 그런 업체에 가서 각인을 좀 주문을 해서 원하시는 각인을 파실 수도 있으니까 물론 추가 비용은 좀 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은 뭐 완벽한 M14 EBR 모드 1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각자 훌륭한 선택이 둘 다 될 수 있다는 걸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취향에 따라서 고르세요. 절대로 두 자루 다 크게 후회는 안 하실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도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 다만 이거는 제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거는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사거리나 집탄성도 중요하지만 이 반동이라든지 실제 얼마만큼 리얼한 그 움직임이 있느냐를 더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각자 개개인마다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둘 다 게임 뛰기엔 좀 무거워요. 지금 제가 계속 들고 있는데 게임 뛰기엔 좀 묵직하고 무거워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그 어떤 박력감 그리고 위압감 그리고 게임 초창기에 이거 가지고 가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막 한탄창 들이부으면은 소리로만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재미난 서바이벌 게임 장비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고요. 여러분들 시중에 두 자루 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건샵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면은 뭐 구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AS 고려하셔서 건샵에 믿을 수 있는 건샵에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7.62mm 나토탄을 사용하는 두 자루의 가스블로백 라이플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좀 리뷰를 해드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평소에 궁금한 거 해외 레드울프 동영상이라든지 해외 유저 동영상만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초롱이 아빠가 좀 여러분들 궁금증에 조금이라도 부합해보고자 이렇게 비교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초롱이 아빠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 꼭 걸르실 거 걸르고 해가지고 정보적인 면만 좀 많이 좀 캐치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무거워요. 두 자루 지금 두 손으로 들고 있으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서 건샵 취재 2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